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간단히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 리뷰 영상 때 제가 썸네일에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놨었는데 뭐 그 전에 나스닥 선물의 수급이 뒤바뀌었었고 또 우리 증시로도 블록딜 콜매도가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늘리는 것처럼 이제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단의 이격을 좀 좁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놨었고요. 또 그게 그렇게 또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도 언급을 드렸었죠. 일단 금요일에는 조금 빠졌고 처음부터 이제 하락 출발하면서 또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또 관세 관련 내용 나오고 또 통상 협상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채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처음부터 밀리면서 일단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고 또 이제 상황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주말간에 이제 나온 내용들도 이제 고려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목요일 야간 선물은 이제 0.53% 하락했었고 외국인이 86억 매수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0.44% 하락 출발 후 하루 종일 밀리면서 2.43% 하락한 음봉 마감했고 이때 마이너스 3%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금요일 야간 선물은 0.68% 반등했고요. 외국인은 이때 620억 원의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떨어진 거를 또 야간에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또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 근원 CPI는 2.5% 올라서 직전과 변동이 없었으나 전망치인 2.8%는 하회했습니다. 미국 PCE 발표도 있었죠. 8월 PCE 물가지수는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고 전월 대비는 0.3% 상승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발표도 있었는데요. 55.1로 지난달 58.2와 예비치 55.4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미셸 보우먼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고용시장 취약성에 대해 연준의 대응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빠르고 강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25일 블록딜 거래대금 현황을 살펴보면 콜옵션에서 308억 원으로 또 평균 이상 거래가 나왔고요. 풋옵션에서 103억으로 평균 수준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이제 본주 50만 주와 우선주 7만 5천 주 정도 신청했는데 이제 진행률이 이제 약 86% 정도 됐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일단 아침에 텔레그램에 기사 전달해드렸죠. 이제 아침에 트럼프 관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 개장 전에 금요일 개장 전에 10월 1일부터 대형 트럭의 25%, 의약품의 100% 관세 부과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은 좀 처음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뭐 어느 정도 또 예상되기도 했던 일들이고 그렇죠. 근데 일단 요 그 다음에 요 내용에 이제 의해서 떨어진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미투자금 협상 관련해서 대미투자금 3,500억 불은 이제 선불이다라는 이제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시장을 부담케 하는 그런 첫 번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1시 정도에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반도체 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뭐 정도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순간적으로 나스닥을 흔들리기도 했고 우리 증시도 그 당시에 잠깐 더 같이 출렁임을 줬습니다만 그게 이제 후반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2시 10분 정도까지 약 1시간 정도만 좀 더 이제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장중에 위클리 콜옵션
매수가 장중에 50억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50억 정도 이제 찍을 때 이거를 이제 올려드렸었죠. 이게 지금까지의 위클리 옵션, 콜 옵션에서 풋 말고 콜 옵션에서 한쪽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얼마나 많이 했었냐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50억을 넘어가서 종가 기준으로 끝났던 적이 10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위클리 콜 옵션 월요일과 목요일 통틀어 가지고 10번밖에 없었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억 정도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되돌림을 약간 주면서 이제 끝나고, 시간에 따라 좀 다르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뭐 애초에 50억을 일찌감치 찍었다면은 그날은 조금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확률이 생기겠죠. 이렇게 8, 90억까지 찍으면서 이제 제일 기록적인 게 이제 8월 5일 폭락장 때 개인 위클리 콜이 94억까지 몰리면서 끝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10번밖에 없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위클리 콜옵션에서 당일 50억 이상 개인 매수가 10차례밖에 없었고, 이제 요게 드문 확률이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집중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고, 외국인 선물이 조 단위 근처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며 원웨이성으로 더 크게 확장되는 날이 아닌 이상, 즉 다른 수급, 특히 외국인 선물에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깊게 태우지 않는 이상 이제 적당히 꼬리를 다는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타이밍이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장중에 50억을 넘겼다가 조금 이제 꼬리 달면서 41억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종합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다뤘던 내용과 파생반, 정규반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부연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놓친 게 있으면 보충하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관련 소식으로 하락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증시는 개파락에 쇼커버링 수요가 숨어서 시작하면서 차익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 장전에는 파생수급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매도 쪽으로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파생수급은 이제 매도 쪽으로 숏 방향으로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물이 빠지면서 시작 후 이들 종목의 이제 현물이 빠졌죠. 이들 종목에 의한 현물 하락이 먼저 잡힐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같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개장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일단 먼저 하락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점이 일단 아침에 잡혔었고, 이후에 1차 지지 자리를 거쳐서 상대적으로 넓게 열린, 1차에서 2차가 좀 넓은 날이었어요. 그만큼 1차를 뚫리면은 2차까지 공간이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날이었죠. 2차 지지가 이제 471로 잡아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강하게 제동이 걸렸었죠. 일찌감치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2차까지 가는 도달한 속도가 수급 대비해서 좀 빠르긴 했어요. 개인들 이제 현물 쪽 매수량을 늘리면서 이제 현물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건데, 여기서 그쵸,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도 했습니다. 단시간에 1차에서, 여기가 1차 자리 부분이었거든요. 1차가 요쯤이었습니다. 제가 1차 밀리면서 474번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471자리에서 걸리고 자 여기서 걸리고 반등 걸려주고 다중바닥 거치다가 여기 결국 뚫어내면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됐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는 물론 많이 오진 못했지만 그 힘이 좀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이 2차 지지 파생반에 잡아들인 장전에 잡아들입니다. 이런 거는 장전에 잡아들인 471에서 강하게 한번 제동이 걸렸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숏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봐야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지. 이거 하방으로 좀 더 진행되겠네 라는 판단이 들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옵션에서는 그냥 툭 봤을 때 이제 풋옵션의 가성비가 더 훨씬 붙었겠지만, 반대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하락이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나 이런 강세장에서는 언제든지 말아 올리는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그날은 이제 수급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나간 영역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끊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크게 갔을 때, 물론 끊어가면서도 여기서 남겨져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다 말아 올렸었으니까, 근데 그날 금요일 수급은 이제 더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거고, 실시간에서는 대응하고 보는 것이, 아니면 뭐 일부라도 대응을 해서 나머지는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하게 제동이 걸렸었고요. 수급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자리는 10시 반 이후에 뚫려서 리뷰 영상에서 매일마다 체크했던, 제가 이 뒤에도 다시 언급 드릴 테지만 라인 잡아드렸던 거 481 다음에 좀 공간이 넓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리가 467.6이었어요. 14포인트, 13에서 14포인트 정도의 큰 차이가 이 공간이 열렸었는데, 그게 금요일에 하루 만에 다 열렸던 거죠. 481은 그 전날 찍었었던 거고, 바로 하루 만에 당일에 그냥 460, 67 요 라인까지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물대로 잡아들인 467.6자리를 향해 내려갔고,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수입 감축 계획 검토 소식이 외신에 잡힌 이후로 한 번 더 나스닥과 함께 흔들면서 그 다음 가까운 자리인 464에서 466,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살짝 찍고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던 거죠. 금요일은 목요일에 이어서 개인 선물에 매도 포지션으로 특정 큰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개인 선물 매도가 있어도 대중성이 깊은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3천억대까지 많아지면서 기어코 장중 3%를 찍은 날이었습니다. 다만 마삼이요. 다만 8월 1일의 사례처럼 주말 사이에 이슈가 진정되며 야간에 외국인이 선물을 620억을 매수하며 빠르게 진정이 되었고, 0.68% 상승 마감한 만큼, 야간이요. 야간 선물이 0.68%까지 올라온 만큼 월요일 장전까지 큰 특이사항이 없다면 월요일에 바로 반등 시도를 하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1차로 475.8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아직은 금요일에 하방 압력, 금요일에 만들어졌던 하방 압력 자체가 우세하고, 최종적으로는 478 자리를 넘겨서야, 자 여기가 먼저 요 자리 정도 475.8에서 476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요거를 이제 되돌림을 줘야 되고, 이게 지금 그날 금요일에 764 자리예요. 비슷한 자리입니다. 476 정도 보면 되고, 여기 요 자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두 번째 478 자리 여기죠. 네, 요 자리를 넘겨줘야 이제 V턴 터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선 것으로 그래야 판단할 수 있고, 그 뒤 이탈했던 중요 라인인 이제 다음 자리인 481 때, 481, 482 요 자리 481 때를 향할 것으로 구분지어 생각하면서 당일 수급 구조와 에너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못 넘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금요일 하방 압력이 우세한 거예요. 그럼 저점 이탈로 가는 과정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걸 확실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막혀서 또 밀리느냐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수급과 함께. 1차 자리를 못 넘어서면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며 그때의 이슈는 결국 해소되겠지만, 당장은 미국 셧다운 이슈 압박,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연휴 앞둔 차익 욕구의 증가 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일정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통화 수합과는 별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파생반 정규반에 올려드린 금요일장의 내용을 이제 타임라인식으로 한번 복기를 해보고 볼게요. 5컷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제 언급드릴게요. 변화로서 이제 중요한 자리 9시 33분부터 볼게요. 자, 9시 33분에는 이제 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요거로 시작했는데, 조정 이제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장세에서 제가 썸네일에서 조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조정 국면에서 준비를 할 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신 분들 조정도 생각을 좀 하셨을 건데, 수급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목요일 리뷰 영상, 이거 직전 리뷰 영상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리뷰 영상 제목이, 목요일 리뷰 영상 제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때 준비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수급 구조 변화, 그리고 한번 속가내고 돌리는 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려드렸고요. 9시 36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소폭 늘어서 1천억을 돌파했고, 개인 현물하고 갈려서 일부 상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해 주려고 한 게 2차 지지라인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2차 지지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수급이 돌아섰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끌었으나 그 뒤에 현물 매도, 현물 개인 현물 매수 중심, 즉 외국인과 금투의 기관의 현물 매도 중심으로 더 시장이 확장이 됐던 거죠, 밑으로. 그다음에 9시 37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3천억을 돌파했었고요. 2차 지지라인 반응을 체크하자. 471이었죠? 471을 체크하자. 여기가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순간 제동 걸려서 반등이 제법 나왔을 때가 저점이 470.85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세 틱 더 간 다음에 여기서 터닝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다중바닥을 잡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나, 그게 결국에는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면서 꺾였던 거죠. 거기가 이제 저항 부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옵션 양매도여가지고 뭐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당일은 내려가고 다음날도 내려가고 뭐 다다음날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양매도를 먹는 거지. 양매도가 뭐 당장 만기도 아니고 아주 급할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풋매수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뭐 작년처럼 뭐 크게 쏟아지는 일은 거의 제한될 거다. 이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9시 47분에는 당일 2차 지지라인 471로 잡아드렸는데 평소보다 전일 종가 대비 이제 10포인트 이상의 공간으로 넓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2차 지지라인이 넓었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뚫리면은 1차가 뚫리면, 그리고 시가 481 정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밑에 공간이 좀 쉽게 열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깨지면 공간이 넓었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9시 48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2천억을 돌파했었고요. 큰손 개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300계약 이상씩 한 번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이제 포착을 몇 번씩 했었죠. 이탈되었던 474가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났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거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471 찍고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네 하고 이제 제한을 이렇게 한번 이제 라인을 그어뒀었어요. 그죠? 그게 요 자리였어요. 473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이거 그냥 지웠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위에 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저항을 받았다. 뚫린 자리가 어차피 저항받는 거는 기본이죠. 일단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410원, 라운드 피겨 자리 1400원을 돌파해서 제가 1410원 정도에서 일단 걸리는 것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갔던 시간이었고요. 10시 7분에는 주황색 양ун 구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강하게 돌아서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10시 7분에 개인 현물 매수가 7천억을 돌파하던 시간이었고요. 10시 7분에 또 외국인 선물 매도가 3천억까지 있었습니다. 단 큰손 개입에 의한 개인 선물 매도가 좀 잡힌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 대중성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471인 2차 지지라인까지 가까스로 사수 중인 시장이고요. 여기 부분 여기서 이탈하면 이제 3%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면 자 파생반에 이미 10시 12분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 471 잡는데요. 471 열심히 잡아. 그 다음 뭐라고요? 여기 이탈하면 마삼급 간다고요. 여기가 마삼이에요. 다음 자리 466, 467, 뭐 467점 요 자리가 그냥 마상급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마상까지 내려가는 거에 요 정도 공간 열립니다. 그게 4포인트, 5포인트 나오는 거죠. 471에서 4포인트 빼면 467에 4포인트 정도가 더 빠지는 거죠. 4포인트면요, 우리 목표가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더가 하루에 목표 잡는 거 1포인트 이상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2포인트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은 거고, 그 이상이면 배불러요. 하루에 움직이는 진폭, 요즘은 그나마 이제 진폭 자체가 절대 수치가 커졌으니까 더 먹을 수 있다고 봐도, 이제 과거에 저 선물이랑 이제 고려했을 때 사실은 뭐 요즘 들어선 2포인트 그래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하실 트레이더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포인트 움직인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포인트면은 1계약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여기서 영자 딱 붙이면 1000만원짜리인데 작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거를 여기까지 이제 마삼까지 가는 급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깨지면 개인 선물 매도로 일단 여기서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고 있다라는 거죠. 방어를 하고 있다. 10시 12분에. 그 다음에 10시 34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 물량이 축소되고 돌아서면 저점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수급으로 이제 점차 진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대와 품매도로 인해 중요 자리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다음 컷으로 두 번째 컷으로 넘어가서 이제 10시 59분에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이제 9천억을 돌파
하던 시간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거의 1조 원에 근접했었습니다.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줬던 거죠. 11시 4분에는 중요한 지지라인이 뚫리면 일단 저항력하는 거 기본이고요. 아직도 구름대는 파란 음무 구름대만 드리워져 있는 하방 압력이 있었고, 자, 아까 전에 좀 전에 이제 주황 구름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11시 6분에는 다만 외국인이 위클리와 월물 모두 풋옵션 매수 기반이 아니어서 큰 속도를 내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풋옵션 매수 기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옵션 매도 기반에서 천천히 누르는 구조였죠. 현물 쪽으로. 그 다음에 11시 7분 나머지 하락 수급 부담. 나머지는 하락 수급 부담이 커요. 그런 속에서 개인 선물 매도도 적당히 유지되고 있다. 천천히 누르면서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11시 27분은 수급 기조 변화 없이 오전 내내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변하고 있는 수급 상황인 거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물 옵션 배팅 포지션 현황을 이제 그 당시 시점으로 체크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약간 하방, 개인이 상방, 금투가 하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던 거죠. 위클리가 먼저죠. 세 번째 컷 보겠습니다. 세 번째 컷은 이제 11시 38분 개인 선물 매도와 개인 월물 푼 매수가 다시 소폭 증가하면서 반등했고요. 개인 선물 매도와 개인 월물 풋옵션 매수로 인해 나머지 하방 수급의 힘이 상쇄되면서 느리게 진행되던 상황이었죠. 시장이 방향 변화는 이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으니 계속 신경 써서 보고 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11시 49분에는 개인 코스피 현물이 1조 원을 벌써 매수 돌파했었고요. 11시 50분에는 하방 수급이 우위인 상태에서 방어 힘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 중간중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세의 힘은 하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오늘 그날의 저점은 2시 10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1분 외국인 선물 매도가 7천억을 돌파했고요. 개인 선물 매도도 소폭 더 축소되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진행이 됐고, 늘어날 때 시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힘은 더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마삼까지 열리는 그 과정이었는데, 리뷰 영상에서 481 다음으로 잡아드린 자리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었고 그게 467.6이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고려하자를 12시 6분에 잡아드린 거고 그게 요 자리였죠. 그래서 476.7부터 466.2 그게 순간적으로 467.6에서 튕겨져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올라오면 또 밀릴 것을 대비해야 하는 수급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계속 밀린다. 올라오면 밀리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빗각 돌파하고 꼬리 달기 끝나는 거다. 그래서 12시 14분에는 월물 만기 연휴 앞두고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발동되고 고가 차익 욕구 발동되고 금리 인하의 시기도 밀리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았죠. 환율 쪽에서도 그렇고 국제 시장도 그렇고. 그게 좀 부담이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12시 16분은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1000억을 돌파했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기조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기조 지속되고 있으면서 뭐 중간에 제동 걸리는 것 정도가 이제 개인 선물과 풋옵션 등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12시 25분에는 개인 월물 풋옵션 매수는 기존 풋매도를 청산하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이제 추정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컷까지 본 거고, 네 번째 컷 보면요. 자, 네 번째 컷 이제 12시 40분.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 거죠. 어제 리뷰 영상에서, 목요일 리뷰 영상에서 썸네일에 조정 국면의 사유를 언급해 드렸고,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조정 국면의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갑자기 조정 국면에 언급을 드렸는가, 그리고 그 조정 국면은 긴가 짧은가. 길지 않고 짧다, 순간적이고 급폭락보다는 짧게 간다. 뭐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때그때 수급의 환경을 봐야 되지만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하단 라인들을 이제 재점검했었고요. 이제 오후 방송으로 넘어가서 12시 53분에 다음 매물대의 초입 467.6 여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길게 보면 464에서 466도 포함하지만 일단은 숫자 처음에 제시돼 드린 거는 467.6이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딱 찍은 겁니다. 한 틱 정도 차이였을 거예요. 1시 3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수입 감축 계획 검토한다. 수입 칩과 국내 칩의 균형 비율을 유지하지 않는 기업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거다 라는 소식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순간적으로 밀렸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 24분에는 삼성전자의 백어데이션 상태를 언급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백어데이션 풀리는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1시 51분에는 점심시간 동안 선물이 기어코 마삼을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3%. 수급이 큰 추이 변화는 없지만 주요 다음 매물대 부근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시장이고, 오후장에 백어데이션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정돈되는지 살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심시간 넘어가서 오후장으로 갈 때 포인트 어디 줬어요? 삼성전자 주가 현물 변화입니다. 삼성전자의 현물 주가가 변하는지를 봐야겠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나중에 오후장에 삼성전자로 인한 반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컷 보면은 요렇게, 자 이제 환율 체크했고 2시 24분에는 2시 반, 3시 20분 정도부터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당일분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여기서 그 시간대부터, 자 2시 반 조금 그때부터 이렇게 당일 걸 정리하면서 끝나기도 했었죠. 2시 29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도 3천억을 넘어서면서 오늘 원웨이성 하락 분위기는 이제 슬슬 마무리 준비하며 완화되고 있다 언급드렸고요. 2시 40분에는 개인 선물 큰 손이 갑자기 439계약과 617계약을 한 번에 매수했다 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는데, 사실상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별다른 변수는 없었습니다. 2시 45분에 당일 진폭이 23.6%, 382%, 당일 진폭이 23.6%에 놓여있고, 이게 이렇게 와서 23.6밖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본 반등인 382도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치는 커 보여도 실제로는 얼마 반등 안 된 거야. 그냥 하락세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뚫렸던 471 부근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도 언급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시 48분에는 이제 수급, 이제 마삼 찍었던 거 언급 미리 드렸었죠. 마삼 찍으러 가는 과정. 수급 상황 개선은 크게 안 되었지만 삼성전자가 반등이 꽤 나왔고, 삼성전자가 점심시간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정돈되는지 못하네요. 정돈되는지 살펴야 했다고 했었죠. 이제 그게 곧 시장의 움직임으로 연결된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때 같이 반등 나오면서 꼬리를 달았고, 실제 파생 수급은 그렇게까지 따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켜보자고 했던 현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5컷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하루 종일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별개로 파생부한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올려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멀티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저거 이렇게 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 있으면은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연락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 검색하지 마시고, 검색해서 안 나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메시지에 있는 상단 텔레그램 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업데이트 해둔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월물 업데이트 했었죠. 상단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서 이제 상승이 멈췄었습니다. 별로 위에 이제 따져봤자 큰 의미 부여할 게 없어서 그냥 라운드 피겨 자리 정도만 보겠다 했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481이었고 결국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67.6 그 다음이 공간이 좀 넓었는데 그 이제 경계 라인까지 고려하면 여기까지 464에서 466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또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방향은 다시 또 거기가 지지가 되는 거, 역으로는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됐던 455.2 중요한 446, 그 다음에 439, 434,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425, 426 정도를 이제 놓고 봐야겠죠. 매물 라인과 피보나치 확장 자리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 수급 에너지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137만 주 매수를 하면서 계속 외국인 보유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51.4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460억을 매도했고 이 12월물 포지션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5,038억 매도했고 1년간 매도 누적을 17조 6,400억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주요 저항대인 1,410원 전후까지 상승했고요. 그 다음은 1,440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다음은 1440원으로 보고요.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12.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정규장에서 외국인은 3863억 원의 달러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시장 반등과 함께 달러 선물 하락해서 1408.7원으로 마감했으나 전체적인 추이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월봉으로 중장기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횡보하는 동안 매집 같은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해서 상승할 채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국채 선물 10년물은 수요일에 외국인들이 수요일에 국채 선물 10년물을 1조 3,256억 매도하고 목요일에는 5,236억을 매도하고 금요일에 더 많은 1조 4,454억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국채 선물 10년물을 매도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10월에서 11월로 밀리고 일본은행이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에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5.58% 상승한 21.77로 마감했는데 금요일의 하락으로는 많이 변동성 지수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볼멘 하단에 근접해서 반등하고 있는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엄청난 변화가 아니지만 그래도 볼멘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졸트 보고서 공개, 그리고 호주 금리 결정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그다음에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 그리고 그 연설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소해야 될지 주목을 하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발표했고요. 중국은 8일까지 휴장 들어갑니다. 네, 홍콩 휴장일이고요.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ISM 제조업 지수, 건설 지출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대형 트럭 제약, 그다음 욕실용품 이런 것들 관련한 관세가 이제 시행될 예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목요일에는 10월 옵션 만기일, 이게 이제 연휴 때문에 더 앞당겨져서 굉장히 이제 10월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만기일이 이제 다 왔고, 그런 만큼 마지막에 이제 포지션 청산 및 마지막 세팅에서 달리는 그런 변동성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0월 2일에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휴장일 이어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고, 로리로건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휴장일이 시작되죠.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9일까지 휴장일이고요. 중국도 연속해서 휴장일이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공개 있고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고, 자, 10월 첫째 주,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에 중요한 고용 보고서,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라가르드 22 총재, 그다음 베일리 BOE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토요일은 일본 총리 선거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마쳤고요.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